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고 숨쉬고 또 생각하는 동안에요. 우리 몸속에서는 정말 수조 개나 되는 작은 엔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엔진,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동력을 공급하는 그 거대한 비밀을 풀어낸 한 과학자의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 요금이라는 걸 내야만 해요. 우리가 매달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공과금을 내는 거랑 똑같죠. 근육을 움직이고 생각하고 성장하는 이 모든 순간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생명체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요금을 도대체 어떻게 내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분자 ATP에 있습니다. 아데노신 3인산, 우리가 줄여서 ATP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살아있는 세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에너지 화폐 같은 거예요. 이 작은 분자 하나가 우리 몸의 모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그야말로 생명의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1950년대에 과학계가 아주 거대한 수수께끼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ATP가 에너지 화폐라는 건 알겠는데 대체 이 화폐를 찍어내는, 말하자면 조폐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그야말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뭔가 특별한 고에너지 화학 물질이 있을 거다. 그게 바로 답일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가설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ATP를 만들려면 항상 온전한 세포 막이 꼭 필요한 걸까요? 만약 어떤 화학 물질이 정답이라면 굳이 막이 필요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 모순 앞에서 과학은 한동안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이 바로 그 극적인 여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1950년대, 보시다시피 과학계는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죠. 바로 그때 1961년에 피터 미첼이라는 한 과학자가 나타나서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1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1978년, 그는 마침내 노벨상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걸 세상에 증명해 보입니다. 미첼이 제안한 화학 섬투 가설은요, 그야말로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답은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대신에 뭘 주장했냐면 마치 댐에 물을 가둬서 엄청난 수압을 만드는 것처럼 세포막을 경계로 한쪽의 양성자를 펌프로 막 퍼내서 가득 채우면 엄청난 물리적인 힘이 생긴다. 바로 이 양성자 농도 차이가 에너지의 진짜 원천이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이디어였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마치 수력발전소 원리랑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전자전달계라는 펌프가 양성자를 막 한쪽으로 막 퍼냅니다. 댐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한쪽에 양성자가 잔뜩 쌓이면서 어마어마한 양성자 구동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힘을 못 이긴 양성자들이 댐 수문을 통과하는 물처럼 막을 통해 다시 쏟아져 내려오는데 바로 그 힘으로 터빈, 즉 ATP 합성 효소를 휙 하고 돌려서 ATP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메커니즘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학계의 저항은 정말 거쳤죠. 이건 정통과학이 아니야. 너무 도발적인데? 실험 증거도 하나 없는 억식일 뿐이야. 같은 비판이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당시 주류 학계의 눈에 미첼은 그냥 이상한 소리나 하는 괴짜 과학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바로 이 거센 논쟁이 오히려 과학 발전의 불꽃을 활활 지피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좋아, 미첼, 당신이 맞는지 틀렸는지 우리가 직접 한번 증명해 보이겠어 하면서 이 문제에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도발적인 가설 하나가 결과적으로 이후 10년 동안의 생화학 연구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동력이 된 셈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극적인 반전이 그대로 보입니다. 보세요. 1961년에는 정말 미약화가 시작했던 가설이었잖아요. 그런데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실험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78년,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확고한 이론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8년 노벨상 시상식 날 스웨덴의 라르스 에른스터 교수가 미첼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당신이 세운 이 건물은 앞으로도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던 그 모든 의심과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미첼의 이론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선포하는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미첼은 자신의 발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예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전자의 흐름을 전기력, electricity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양성자, 즉 프로톤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힘은 양성자력, 프로티시티라고 불러야 한다고 제안한 겁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생명은 전기가 아니라 바로 이 양성자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양성자력이라는 건요, 알고 보니까 단순히 ATP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아니었어요. 박테리아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속에서 헤엄치고 심지어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는 것까지 생명의 정말 많은 근본적인 활동들이 전부 다 이 양성자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이건 거의 생명의 운영체제, OS라고 불러도 될 정도죠. 그의 노벨상 연설에 나오는 이 구절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연은 발명에 있어서 인간을 앞서왔다. 정말 그렇죠. 우리 인류가 전기를 발견하고 활용하기 훨씬 이전, 그러니까 수십억 년 전부터 자연은 이미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스스로 설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몸속의 미토콘드리아나 식물의 엽록체 같은 이 아주 작은 자연이 만든 연료전지들. 여기서 우리가 영감을 얻는다면 과연 미래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 속에 어쩌면 우리 미래 기술의 청사진이 숨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